네, 그럼 1차 시 데이터 수집분에 대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수집 시스템 설계 및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먼저 설정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수집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은 제가 올려드린 그 파일을 먼저 열어보시면요. 네, 좀 이론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이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수집 시스템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 이제 데이터가 무엇인가 라는 걸 먼저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죠. 객관적인 사실, 우리가 추론과 추정의 근거를 이루는 사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양적으로 많은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데요. 빅데이터의 정의를 조금 먼저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의 표현 단위에 있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바라보기도 하고요. 데이터의 저장 관점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표현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바라볼 때는 파일이란 용어, 그리고 비트, 이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빅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 빅데이터 이런 식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양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기가는 당연한 테라, 페타, 테라 페타, 그죠? 테라 페타, 테라급 이상 이런 어떤 원룸 측면에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역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설계를 먼저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국 이 수집 방식을 정의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먼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구조 관점 부분과 시간 관점 부분, 그리고 저장 형태에 따른 그런 관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조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형 데이터와 단저형 데이터, 그리고 비저형 데이터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저형 데이터는 어떤 그 RDB라는 용어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쓰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형 DB라는 말은 결국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정형화시킨 틀 안에 놓은 고정된 필드에 저장돼서 각과 형식의 어떤 일관성을 가지는 그런 데이터를 주로 저형 데이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의 반대는 이제 비정형인데, unstructured 데이터로서 SNS든가 NoSQL 주로 이런 용어를 이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갖다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형태가 특별히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관점으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나중에 수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는 정형과 비정형의 중간적인 어떤 성격으로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그런 데이터들, 태그라든가 키값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죠. 반정형 데이터는 XML이나 HTML, JSON, RS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XML은 Extended Markup Language로서 태그를 정의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조화시켜서 저장하고 전송하는 그런 형태의 마크업 데이터 랭귀지고요. HTML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웹에 있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죠. JSON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웹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포맷이죠.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포맷입니다. RSS도 결국 우리가 리치 사이트 서머리 뭐 해서 XML 데이터를 주로 해서 언론사라든가 뭐 이런 데이터를 주로 신디케이트라고 하는데요. 전송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어떤 폼이죠. 그리고 시간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실시간 데이터와 비실시간 데이터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실시간 데이터는 센서 데이터라든가 뭐 시스템 로그 데이터들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로그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수초나 수분 이내에 처리되어야지만 어떤 의미 있는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실시간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요즘에 뭐 택배나 이런 것 통해서 또는 뭐 예약 이런 시스템들은 바로바로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처리되어야지 비즈니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실시간 데이터로 시간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수시간 또는 수주 이후에 처리되어도 크게 문제없는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배치 형태로 해서 우리가 저장해 놓고 분석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비실시간 데이터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매 정보라든가 헬스케어 정보 등을 말씀드리는 거죠. 또 저장 형태에서 바라보면 파일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컨텐츠, 스트림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요. 파일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스템 로그, 서비스 로그, 텍스트, 스프레드시트 이런 형태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저장 형태에서도 이제 텍스트로 볼 수가 있고 비정 형태로도 구조 관점에서도 이제 텍스트가 비정형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또 역시 데이터베이스 이런 파일들 파일 시스템의 어떤 한계로 인해서 출현한 게 데이터베이스인데 결국은 저장되고 운영되는 공용되는 공유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이제 일명 이제 RDB 그다음에 나돈니 SQL 또는 인메모리 DB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차원에서도 이제 또 뭐 텍스트는 파일 형태이긴 하지만 콘텐츠 형태로도 우리가 텍스트로서 이제 얘기를 하기 콘텐츠다라고도 하죠. 이미지라든가 오디오, 비디오. 스트림 데이터는 이제 센서 데이터들, HTTP 어떤 트랜잭션 데이터들, 알람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집 방식에서 보면 파일 수집, 파일 기반 수집 방식이 있다라는 거고, 통신 프로토콜 기반 수집 방식이 있다라는 거고, 데이터 전송 기반의 수집 방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파일 기반은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인 FT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격에서 이제 복사하고 이런 명령어들, 리눅스 명령어들이나 뭐 이런 또 프로그램들이 있죠. 여기 보안 기능이 이제 추가된 게 SCP고요. 파일로 주고받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파일 기반이다 라고 하고요. 원격에서 이제 동기화 시키는 뭐 그런 방식이 있고 또 API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통신 프로토콜 기반은 소켓 방식이죠. 그러니까 소켓으로 해서 연결하고 전송 계층을 우리가 TCP나 UDP를 이제 활용하는 거죠. TCP와 UDP의 차이는 이건 이제 신뢰를 하고 보내는 거고 이건 비신뢰하고 이렇게
무작위로 보내는 이런 방식의 어떤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네트워크 소켓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들을 우리가 소켓 기반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과 HTTP를 활용하는 이런 웹에서는 우리가 HTTP를 활용하는 이런 방식이다 하는 거죠. 데이터 전송 기반으로는 에이전트를 이용한 방식이 있고 스트리밍을 이용한 방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집 방식을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전용 데이터 수집 방식 기술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좀 보면요. ETL, FTP, 그 다음에 API 방식, DB2DB, 스쿱, rsync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ETL이란 용어가 좀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해서 수집 데이터를 익스트랙트 한다. 추출해서 가공해서 변형하는 트랜스폼 한 후에 로딩하는 데이터를 적재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이런 ETL이라는 용어를 좀 알아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파일 전송 프로토콜 FTP 정형 데이터 쪽입니다. 주로. 그리고 API 방식 우리가 언제 원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인데 DB를 연동한다고 해서 웹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수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인터페이스 방식이죠. 아니면 DB를 직접 DB2DB로 해서 직접 연동하는 방식이 있고요. 스쿱은 이제 우리가 하둡이라는 어떤 빅데이터 시스템, 오픈소스 솔루션 이런 것들을 먼저 배워야 될 텐데 그거와 같이 함께 연동을 해서 환경DB 뭐 주로 MySQL이나 오라클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과 하둡 간에 어떤 연동하는 그런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기술을 이제 SQL과 이제 하둡의 어떤 합성어 형태로 만들어진 스쿱이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리모트 싱크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비정형 쪽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 크롤링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웹에서 정보나 뉴스, 게시판 등으로부터 웹 문서를 정보를 수집하는 크롤러가 에이전트가 다니면서 데이터를 계속 주기적으로 추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크롤링이다 라고 해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픈 API 방식도 있고 RSS는 이제 리치 사이트 서머리 약자고요. 블로그라든가 뉴스, 쇼핑몰 등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새로운 글을 공유하기 위해서 XML 기반으로 정보를 배포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픈 API는 이제 공개된 어떤 API를 우리가 오픈 API라고 하고요. 여러분 아시는 네이버라든가 뭐 구글, 뭐 아마존 이런 데 다 API를 제공하고 있고요. 연동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공용 데이터도 요즘에 data.go.kr 이런 사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처과라는 분산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드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고 실시간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정형 쪽을 보게 되면 크롤링도 역시 비정형과 함께 반정형에서도 크롤링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고요. RSS도 역시 반정형, 비정형 둘 다 기술이 되고요. 오픈 AP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반정형 쪽에서 주로 우리 로그 데이터를 주로 수집할 때 이제 플럼이라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플럼을 좀 가지고 자율주행 차량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고요. 스크라이브라는 것도 있고요.
다수의 수집 대상 서버로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수집해서 이제 분산 시스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아까도 말한 초과도 있고 센싱, 스트림 이런 것들이 이제 반정형과 비정형은 조금 이제 많이 용어가 겹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일단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습을 좀 할 텐데요. 저희가 실습은 이제 자바를 좀 세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바 세팅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이제 뭐뭐를 이제 여러분이 세팅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도비라는 그런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걸 설치하려면 결국 리눅스 서버를 이제 설치하셔야 됩니다. 리눅스 서버를 설치하시기 위해서는 역시 가상화 기법을 쓸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가상화 기법을 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가상화 기법을 쓰는 그런 개념이 바로 버추얼박스 가지고 이제 리눅스 우리는 센토스를 주로 설치할 겁니다. 그걸 설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몇 가지 다운받을 목록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부분 여기에다가 실습이라고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습을 위한 준비죠. 사실상 실습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받아야 될지를 좀 정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DK를 먼저 다운 받으셔야 되고요. 1.8로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죠. 네. 제가 다 따라는 해드릴 건데요. 일단 그래도 뭔지는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박스. 이제 수집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언어가 이제 파이썬이기 때문에 파이썬과 R. 그래서 일단은 먼저 파이썬을 좀 깔 건데, 파이썬도 이제 아나콘다 버전인 파이썬으로 깔 겁니다. 사실상 아나콘다를 이제 깔면 파이썬이 있으니까 아나콘다로 설치할 겁니다. 뭐 기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세 가지만 좀 받는 거로 해서 1차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는 거로만 일단은 좀 1차 시에는 알려드리고요. 2차 시에는 클라우드를 하드 설치를 위한 우분투도 이제 또 우분투와 센토스 두 개를 다 다운받고 설치하는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먼저 JDK를 먼저 다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크롬 같은 데 가셔서 이제 여기서 JDK 1.8을 다운로드라고 치시면 되고요. 네,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크롬을 주로 이용할 거고요. 네, 크롬에서 이렇게 JDK 1.8 다운로드라고 좀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오는 첫 번째 Java SE Development Kit이라는 이런 걸 클릭하시면 아마 오라클로 넘어가실 거고요. 오라클에 가보시면 Java SE 스탠다드 에디션 버전이죠.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최신 자바가 이제 많이 있는데, 우리는 자바 8 다운 받을 거기 때문에 SE8 받으시고요. JDK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쭉 가다 보시면 이제 윈도우 64비트 버전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스템에 윈도우의 몇 비트 버전인지를 체크하는 게 여기 내 PC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특성 누르시면 본인의 시스템 종류가 뭐가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 종류 운영체제에 따라서 몇 비트인지 운영체제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해당 JDK를 다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억셉트를 해주신 다음에 라이센스에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되고요. 네,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로그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운이 되고요. 네. (167 MB입니다) 금방 되니까 바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는 다음 차시 할까요? 일단 받아 놓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더 열어서 주로 여러분 이제 C 드라이브 같은 데다가 얘를 잘라서 툴이라고 일단 저는 폴더를 만들어서 올려 놓겠습니다. 이 툴 폴더는 앞으로 다양한 빅데이터 수집과 적재, 처리, 분석을 위한 다양한 툴들을 오픈소스들을 주로 사용은 우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위주로 해서 받아서 놓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박스도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버추얼 박스 한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크롬을 이용해서 그 표시줄에 이게 버추얼 박스라고 이제 쓰시면 오라클에서 만든 버추얼 박스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눌러 보시면 윈도우즈 호스트라는 부분이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추얼 박스가 다운이 되고요. 103메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잘라 넣겠습니다. 툴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나콘다 요것을 다운을 좀 받도록 할 거고요. 요건 좀 용량이 많아서 혹시 아나콘다라고만 복사하셔서 여기 안에 파이썬이 내장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이거는 그냥 최신 버전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나콘다 가보시면 get started가 있죠. get started가 있고 여기에서 다운로드 아나콘다 인스톨러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은 좀 시기에 따라 좀 바뀔 수가 있고요. 적당하게 여러분이 고르시면 됩니다. 윈도우 버전과 맥 버전과 리눅스 버전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역시 윈도우 버전이고 나중에 필요하면 리눅스로도 우리가 설치할 거고요. 뭐 맥을 쓰시는 분들은 맥으로 하시면 됩니다.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맥보다는 윈도우에서 주로 서버를 가상화 방식으로 구축을 많이 할 거고요. 서버 베이스이기 때문에 리눅스를 또 가상화해서 설치를 해서 게스트 운영 체제를 이제 리눅스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호스트 운영 체제는 윈도우가 되고 게스트 운영 체제 리눅스 안에서 서버를 3대를 정도를 구축할 겁니다. 센터스로 구축할 거고요. 먼저 윈도우 64비트를 다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다운이 됐고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걸리면 동영상을 중지시키면서 다 되시면 그때 또 따라하기를 다시 플레이 시켜서 다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잘라내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네. 설치는 다음 차시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 세 개를 다운 받는 거를 좀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부분 했던 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정리 좀 해보면요. 네. 일단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 설계 구축에 있어서 수집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 우리는 주로 비전형 쪽과 실시간 데이터에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전용 데이터들은 이제 회사 내에서 주로 많이 쓰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쓰는 그런 방식으로 좀 실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적재 부분 가서 제가 오라클 가지고 전용 데이터를 또 많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장 형태로서는 우리가 이제 파일을 가지고 쓸 거고 주로 파일 방식으로 받아서 수집을 할 거고요. 또는 스트림 방식으로 또 연동하는 방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온 그런 빅데이터 관련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해서 하둡에 대한 먼저 이해를 좀 높이신 다음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잡을 수 있도록 한번 수업 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런 방식이 있다 라는 것들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API 방식을 좀 실습을 좀 많이 할 거고요. 크롤링 이쪽 부분을 좀 많이 할 겁니다. 비정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하는 이런 방식을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는 어떤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들을 맞게 잘 선정하셔서 잘 수집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런 어떤 주기, 데이터가 의미를 가진 시간과 활용 주기를 기반으로 데이터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데이터를 구조 관점의 어떤 유형을 좀 식별해야 되는데 스키마 구조의 값과 형식의 일관성, 어떤 메타 데이터 포함 유무에 따라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정형이냐, 비정형이냐, 반정형 이런 데이터를 식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를 간단하게 PPT로 나타내면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 부분 다음 시간에 하고 앞부분은 이 정도까지 해서 좀 마무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세 개를 잘 다운 받으신 다음에 또 2차 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2차 시 때는 클라우드를 하도 위한 가상화에 대한 개념과 서버 환경 구축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아나콘다와 아나콘다 설치를 할 거고요. 버추얼박스 설치할 거고 우분투를 이제 다운받고 설치까지 할 수 있을지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 환경을 여러분들이 구축하는 그런 부분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관련 이론도 몇 가지 좀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수업 방식은 이런 식으로 이론을 좀 하면서 실습도 조금씩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